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예방 효과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네. 이 법이 과연 산재 사망을 예방하는데도 아까 일반 예방 또는 특수 예방 얘기 드렸는데요. 이 법이 과연 그러면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이 또 산재 사망을 안 일으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다른 기업들이 산재 사망 일으킨 기업이 엄하게 처벌받는 걸 보고 어따 무서워라. 저희는 이 법 제정할 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하고 조직은 되게 다르거든요. 개인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면 개인 나름의 합리적 프로세스 내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조직은 조직의 이 사고와 조직의 행동 논리는 개인의 사고와 개인의 행동 논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조직은 개인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개인들 생각의 총합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 조직론이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개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조직이 행동하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엄하게 처벌받았다고 해서 조직이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의 수정이 없는 한 그런 범죄는 계속 다시 벌이거든요. 딴 얘기긴 하지만 제약기업이 한국에서는 좀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네. 메이저 제약기 회사들. 치과 선생님들은 사실 약을 잘 많이 안 쓰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의과 계열에서 약을 많이 쓰는데 약이 엄청 많이 쓰니까 사실 제약기업들이 폴춘 기업 몇 위권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제약기업들이 돈을 엄청 버는데 이 제약기업들이 매년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금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으로 다양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제약기업이. 불법 로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부작용을 알고도 숨겨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그 약 먹고 죽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막 부지기 일수거든요. 미국은 소송이 또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이런 행위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인이 이런 피해를 받아서 손해배상하면 기업에게 때려지는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가 고쳐지진 않아요. 늘상 반복돼요. 어떻게 기업은 대응하느냐? 그 약을 출시할 때 그 약의 비용에 그로 인한 행정 비용과 소송 비용을 다 책정해요.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아예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해서 그 비용에 그걸 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 책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돈으로 아주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큰 배상액을 사실 내거든요. 뭐 몇 조 단위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집단 소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만약 손해배상에서 지면 엄청나게 큰 액수를 물어내야 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를 물어내면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조직과 개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업을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런 기업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물음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범죄 예방이라는 거는 이 죄와 벌의 프레임만으로 달성하는 과제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이 예방되나요?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여기 선생님들 중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겠지만 저는 사형제도는 문명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물론 살인한 요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왠지 사형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는 문명 사회에서는 별로 좀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형 제도를 준다고 해서 살인이 예방되지 않거든요. 요즘 뭐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이나 이런 게 많은데 아동학대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도 않고 물론 저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과응보를 위해서. 그러한 아동학대를 한 그자들에게 사회가 강하게 처벌은 해야 되는데 그건 인과응보 차원이지 그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아동학대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성희롱, 성폭력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데 좀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한을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정서에 부합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과응보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걸 예방하려면 다른 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재 사망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되게 힘든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통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산재 사망 문제를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금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이 법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는. 사실은 이것은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사법적인 해법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 사법이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법이 검찰이 또는 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노동건강연대를 왜 그 법 만들자고 여태까지 막 지금 저희 단체는 사실 이 법 만들자고 시작한 게 2003년부터니까요. 뭐 한 거의 15, 16년, 18년, 거의 한 20년 동안 줄구장창 이 얘기만 해왔는데 그럼 도대체 노동건강연대 그 법이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왜 해결할 것처럼 막 얘기하면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매번 운동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이 법이 다 해결할 거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 법으로 해결할 것처럼 많이 몰아간 건 솔직히 언론이었고요. 저희 운동 주체들은 늘상 운동을 하면서 이 법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지 이게 어떤 뭐 마법의 탄원이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법 제정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희는 이 법은 그런 중요한 운동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고 이 법 제정 과정에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되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죠. 미국 민주당의 정치학자인가요? 행동학자인가요? 그분이 책을 펴낸 이후로 굉장히 엄청 인구에 회자되는 개념이긴 하죠.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산재 사망을 보는 대중의 일반적인 관점, 그 프레임,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한 것이 제일 강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식적으로 요건 어떤 프레이밍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회의 산재 사망을 보는 아주 강고한 프레임은 첫 번째는 개인 책임이다라는 것이고 노동자 죽은 사람 책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운명이다. 운명론적 프레임이고요. 세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안타깝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더라도 부수적 피해.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라는 거는 전쟁 용어지 않습니까? 전쟁을 벌이면 전쟁 과정에서 군인들이 죽지만 군인들 외에 시민들도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부수적 피해라고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와중에 기업을 활동을 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피해 이런